안녕하십니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지요? 일단 빌려준 돈이 있어야 되죠. 금전 소비대차, 소비대차 채권 또는 준소비대차 채권, 매매대금이라고 받는다. 그 다음에 돈을 못 갚으면 다른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해야 되죠. 이걸 대부분 이제 예약, 매매 예약 이렇게 부르죠. 그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의 합을 초과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이름으로 가등이나 술권 이전되기가 돼야 있어요. 그래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을 때 핵심이 뭐예요? 청산 절차. 변제기 도래 후 아무 때나 서면 또는 구두로 실행을 통지하고 그 실행 통지가 채무자 등에 도달한 날부터 2달을 기다려준다. 청산 기간이죠. 이 기간 내 변제가 없으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청산 절차고, 청산 절차와 관련된 것들이 집중해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청산 절차의 흐름을 기억한 다음에 나온 지문이 청산 절차 어디에서 출제된 건가 이거 생각하시면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1번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서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되면요, 담보권은 깡그리 소멸하잖아요. 담보가등기도 당연히 소멸하죠. 최선순위 청구순위 보존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지만 담보가등기는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매가 될 때 경매법원은 가등권자에게 정체를 밝혀라.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액을 신고해라. 그래야 배당해주겠다.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신고해라. 매수인이냐, 이하 완격권을 갖고 있냐, 정주권 권리를 갖고 있냐 등등 그렇게 물어보고 구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라면 깡그리 소멸합니다. 2번 가등기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의 악정과 관계없이 가등기 원인증서, 보통 가등기 할 때 등기소에 그 원인증서로 매매 예약서 따위를 첨부할 텐데 그 매매 예약서에 매매 대금이 정해있다 그 한도로 제한되는 거 아니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원리금, 원금, 이자. 그리고 경매가 되면 저당권 360조가 적용이 됩니다.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이런 걸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매매 예약서상의 대금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2번 질문은 거의 출제가 안 됐다고 하네요. 이 2번 질문이 틀린 질문인데요. 1번 담보가등기는 소멸한다. 옳은 질문이죠. 2번 낯설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3번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2달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처분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했다면 후수리 권리자에게 대항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기억해야 될 조문이에요. 4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법원은 물어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순위 보존 가등기인지는 당사자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의사해석을 통해서 결정하게 돼요. 옳은지. 5번 담보가등기 부동산 예약 당시 시가가 채권 채무에 미달해버려요. 그럼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 안 되잖아요. 적용 안 되니까 청산금 통지할 필요가 없죠. 1, 3, 4, 5는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예요. 가등기 담보법에서 나오는 질문 중에서 기억을 해둬야 될 내용들이 1, 3, 4, 5는 2번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3, 4, 5가 옳은 질문이니까 돈은 딱 갖고 2번 찍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2번이 틀린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1, 3, 4, 5가 옳은 질문인지 알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를 물어보게 돼요. 아시겠죠? 그게 그거 아니냐? 완전히 다르죠. 2번은 몰라도 1, 3, 4, 5는 알고 있어라.
주문 한번 확인하시고요. 좀 많더라도 빗줄 그어져 있는 거 좀 확인해 주세요. 2번 가등기 담보대금 확률 설명을 옳은 거. 무슨 채무라고 해서 공사대금이잖아요. 대금, 공사대금, 유류대금 적용 안 됩니다. 소비대차. 소비대차, 중소비대차만 적용이 되죠. 빌려준 거. 틀렸죠. 이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 청산금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는 건 변제기 후 청산금 통지하고 2달 지났다.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본등기를 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럼 누가 손톱 취직한 거예요? 가등기 담보권자. 그러니까 그 가등기 담보권자가 과실을 수취하게 되겠죠. 3번 가등기 담보 채무자는 귀속청산, 처분청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등기 담보 채무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선택도 이거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저당권자처럼 목적물에 임의경매를 넣거나 귀속청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일단 처분청산인 것 자체는 안 되고요. 선택도 채무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귀속청산을 선택하거나 4번 돈을 갚는 거 하고요. 가등기 말소, 즉 담보권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5번 담보가등기 후 저당권자. 자, 5번 아주 중요합니다.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하나요.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하나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점입니다. 3번, 1번 아까 봤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우리가 물권법에서 봤던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초과 순위 보존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상 표시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가등기권자에게 물어본다. 법원이 가등기권자에게 네가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액을 신고해라. 그래야 배당해 줄게. 그게 아니라면 그 내용이 뭐냐 이런 걸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가등기권자가 법원에 뭐라 신고하겠죠. 그거 가지고 그래. 틀렸고요. 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됨으로써 청산 절차를 거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통지입니다. 청산금이 없어요.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해야 돼요. 즉 실행 통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청산금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번도 중요합니다. 3번. 자, 통지할 때 뭘 통지하죠? 청산금을 통지해요. 청산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통지 당시 목적물에 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이 5억짜리예요. 그 중에서 자기가 받을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빌려준 돈, 원리금, 한 2억. 뺀 나머지 3억일 거예요. 그런데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 저당권자 1억짜리가 있어. 그럼 이것도 빼는 거예요. 자기 거 빼고 선순위 권자 거 빼고. 그래서 그것도 공제해야 될 채권에 포함을 시킵니다. 통지 당시 목적물 가액에서 빼야 될 게 자기 거, 자기 채권,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 두 개를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빼야 될 채권에게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4번 통지한 청산금이 객관적 평가에게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관적 평가에게도 괜찮아요. 나중에 받는 게 정당한 평가된 청산금이기만 하면 됩니다. 실행 통지할 때 통지한 청산금은요, 주관적 평가에게도 무방하다.
하면 틀렸고요. 5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한 후에 과실권이라고 되어 있죠. 통지한 후 과실권이 아니고요. 청산 절차가 완료된 후죠. 완료 후 과실을 누가? 채권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청산 절차 완료 후 과실이 채권자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통지 후 과실이 아니라. 4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됐지요. 물상보증이. 이건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에 평가액을 통지했고요.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액수가 과하다고 다툴 수가 없도록 해놨습니다. 나중에 채무자는 청산금이 너무 적다 다툴 수 있거든요.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3번 공사대금 안 된다 그랬어요. 가등기 담보법 적용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매매대금 공사대금 안 된다 그랬어요. 4번은 우리 저당권 등에서 봤죠. 저당권 등 담보물권과 피담보 채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죠.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은 원칙적으로 함께 양도를 하죠. 함께 양도. 상식적. 가등기 담보권자는 귀속 청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임의경매도 할 수 있죠. 저당권자는 똑같이 임의경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 가등기 담보등기나 법률상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실행을 통지해야 돼요. 자, 통지할 때 뭘 통지해야 되는가? 평가에 통지해야 돼요. 목적으로 가액에서 채권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통지할 필요가 없죠. 이건 청산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물 가액에서 자신 거하고 선순위 권리자 것만 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 채권액은 공제를 안 하니 굳이 통지할 필요가 없죠. 나아가 후순위 권리자 채권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후순위 권리자 채권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후순위 권리자가 얼마 밀려줬지? 모를 거 아닙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물 평가에 청산금이 없다는 뜻 다 통지해야 돼요. 특히 4번 청산금이 없다는 뜻. 담보 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이라면 그 각각의 부동산에 의하여 그 각각의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이 부동산은 얼마를 소멸시키고 이 부동산은 얼마를 소멸시키고 그걸 통지해야 되겠죠. 6번 사례 형태로 나오는데요. 갑은 오늘 X2에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갑이 가등기 담보권자고요. 을이 채무자입니다. 1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죠.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고 소멸하죠. 담보물권입니다. 만약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돼요? 귀속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4번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등기 담보권자의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하나요?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5번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넣었지요? 그럼 아까 뭐라 했어요?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소멸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본득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소멸하게 됩니다. 7번 갑은 은행에 빌린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은소 X 토지에 가등기를 맞췄다. 갑이 가등기 담보권자고요. 형은 후순위 저당권이에요. 1번 돈 갚는 것하고요. 담보권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2번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본등기 맞췄다. 무효입니다.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본등기할 수 있고요. 유효가 됩니다. 청산 절차가 뭐예요? 변제기 후 통지하고 2달 지나야 되죠. 청산금이 있으면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해야 돼요.
근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 해버려요. 무효입니다. 근데 요 상태에서 이걸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했어요. 무효죠. 요 상태에서 통지하고 2달 지나요. 그럼 이 무효였던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바뀔 수 있다. 아? 어쨌든 가등기 담보법 규정에 위반했다.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했다. 무효다.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그 상태에서 무효인 상태에서 통지를 하고 2달이 지나면 그 무효였던 등기가 뭐가?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청산기간 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었죠.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 안 되고요. 채무자, 즉 청산금 채권자, 청산금 권리자는 그 청산금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처분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걸 위반을 했다. 후수의 권리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후수의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번,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병가 아니죠. 청산기간 내에 하나에 여기 후순위 권리자잖아요. 청산기간 내에 하나에 채권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도 병가할 수 있죠. 4번은 틀려. 5번, 갑이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정의 소유권 취득다. 이거 경락임이죠. 가등기 담보권 어떻게 했나 그랬어요?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소매한다 그랬지요. 8번, 은은 갑도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 X토지에 양도담보로 제공했다라는 건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X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청산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는 이건 소유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도담보. 자, 두 번째, 이 X토지는 누가 사용수익권이 있어요? 당연히 을이 사용수익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과 임대차 계약한다면 할 수 있다. 1. 갑은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에도 병에게 임료 상당 부당금 청구할 수 있는데 갑은 사용수익권이 없어요. 갑은 언제 사용수익권이 있어요? 언제 수익권 취득합니까? 언제 과실 수취할 수 있습니까? 청산 절차 완료 후죠. 청산 절차 완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 과실 수취권이 인정이 돼요. 1번 틀렸죠. 2번. 갑은 특별한 사정에 응한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담보권을 실행한 갑이 을에게 통지를 해요. 그 다음에 청산 절차가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 변제 안 했어. 그럼 갑은 뭘 취득해요? 수익권 취득하죠. 그럼 당연히 갑은 후순위 권리자인 병에게 뭐 빼놔. 이 병은요. 갑보다 후순위예요. 갑에게 임차권을 대항을 못해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되는 거죠. 3번 여기 이행지체 빠졌을 때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게 하여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단순히 여기 이행지체 빠지면 그 다음 뭐예요? 청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 청구할 수 있죠. 을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갑이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아무리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도담보권에 불과하니까 소유권에 가야 양도인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4번 갑이 청산금을 지급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당연히 양도담보권으로 소멸하죠. 그죠? 등기는 그대로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어요. 이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담보권자 갑이 지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 거라고 팔아넘겨요. 그럼 이 정은 소유권자 갑으로 등기되어 있는 얘가 양도담보권자라는 사실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선의 정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따라서 그런 적에게 말수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은은요 갑에게
돈을 갖고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제기를 경과한 후 10년이 지나버리거나 그 목적물에서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말소 등기 청구를 못해요. 선의 정의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더 이상 말소를 청구를 못하게. 2번, 다른 이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소의 부동산에 가등을 했다. 갑이 가등이 담보권자는 우리 돈 갚지 않자 갑은 담보권을 시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1번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변제기 후에 실행 통지해야 되죠. 실행 통지가 뭐예요? 청산금 통지죠. 청산금 통지.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해야 되죠. 2번, 갑은 을에게 청산금을 통지했고 그 다음 채권자 갑은 채무자는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 있지만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을이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 갑이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 을이 반발을 하지 않고요. 동의를 할 수 있어요. 동의는 명시묵시를 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의하면 그 청산금액을 확정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주관적 평가에게도 상관이 없지만 물론 이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청산금 왜 이렇게 적냐. 근데 만약에 우리 이의를 하지 않아. 그럼 그 갑이 통지한 청산금 액수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게 된다. 4번,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즉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아무리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본등기할 수가 없고 설령 본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무효. 반드시 통지하고 청산기간을 지내야 됩니다. 가등기 담보법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가 청산금 통지 및 청산기간의 경과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돼요. 5번, 너는 갑이 통지한 청산금을 다투고 야 너무 적다. 정당화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등기 거절할 수 있는 동시 이행의 한명권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통지할 때는 주관적 평가에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채무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갑이 통지한 거지 같은 청산금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거 이게 너무하잖아요. 다투면서 정당한 평상금 받을 때까지는 나 본등기 못해. 항변권이 마련됩니다. 5번이죠. 10번,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병원에서 2억 원을 빌리면서 양도담보를 제공하고 소유권 등기 해줬다. 자, 을이 1번 저당권자고요. 병이 2번 양도담보권자입니다. 양도담보권자. 1번 갑이 을에게 돈을 갚으면 등기 말소 없이 소멸하니까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있죠. 2번 병이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 소유권을 만약에 취득하게 되면 양도담보권을 소멸해요. 정확하게는 소유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3번 X건물이 멸실 훼손됩니다. 일단 목적물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채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목적물이 소멸하면 물권은 소멸이 원칙이겠죠. 채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4번 을의 담보권 실행 미한 경매로 인해서 X건물을 정액에 경락이 됐다. 저당권도 소멸하고 담보권도 소멸하고 다수. 만약에 선의의 무가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아까 채무자는 더 이상 선의의 병뿐만 아니라 무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의자 생각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11번 을은 갑에 대한 빌린 돈 1억을 담보하려고 자신의 건물에 간명의로 등기를 바쳤다. 양도 담보권이죠. 자, 담보권이니까 물상대위 인정이 되죠. X건물이 환자가 났어요. 우리 보험금을 받습니다. 갑은 물상대위 할 수 있죠. 물상대위권 행사해서 넘겨라 할 수 있습니다. 갑은 을부터 건물을 임차에 사용하는 병에게 반환 청구 못합니다. 갑은 아직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3번 갑은 담보권을 실행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을로부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 병은요, 갑보다 후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은 야, 내 거다, 내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4번 갑은 을로부터 X건물을 임차에 사용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직접 임료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갑이 X건물을 선의정에게 넘겨줬다면 선의정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은 갑이든 정이든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지. 자, 보다 보니까 늘 나오는 거, 다른 부분보다도 빈번하게 출제되는 것들이 더 많지. 그런 것들은 숙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가등기 담보 제공하는 문제 11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최근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사례 형태로 나오게 돼도 그 질문들은 가등기 담보법에 있는 내용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그렇게 질문을 파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실거주 명의 등기를 한번 하나 남았어요. 오늘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